그러니까 임기 보장이라는 것이 이진숙 멋대로 하라고 내란 세력들 마음대로 내란을 연장하라고 좀 놔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제도의 악용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좀 다 좀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네. 이제 국회에선 입법을 할 때 이게 또 나중에 위헌 문제 또 국민적 여론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진숙 문제는 네. 국민 공감대가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죠. 빵진숙이라는 그 닉네임이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허탈한 거죠. 본인이 그 공직에 있을 때 그만두는 전날 서울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대전 집 근처에서 그 사옥이죠. 사저 근처에서 47만 원을 구입을 했고 그것이 행방이 묘연하죠. 산 거는 맞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고 와인 사고 뭐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데 다닌 먹고 거죠. 그다음에 63빌딩 가서 또 로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규정이 뭐 한 사람당 한도액이 200인데 본인만 2배 이상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특권이고 결국은 그 특권이 방통위원장이 되고서도 여전히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형태의 방송 장악, 방송 탄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동조 세력, 내란 공범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내란이 좀 종결될 때까지는 또 당장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쓸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발하고 고발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의 여론에 무서운 걸 좀 알고 사법 당국이 수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부터 국민들이 막았는데 막고 난 이후에 좀 내란 수괴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내란 수괴가 임명을 했고 내란 수괴 아바타, 내란 수괴 하수인격의 이진숙이 지금 방통위를 저렇게 망가뜨려 온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아직도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자리 보전해주고 1인 체제로 기관 마비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또 딴짓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쓰인다는 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내란 수괴도 처리를 했는데 내란 수괴의 하수인조차도 정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굳이 드는 제도가 아니 공무원이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이거 못한다. 아니 그 임기 보장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똑바르게 이건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국회가 못할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내란 정리를 위해서는 정말 전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 민심을 좀 한번 확인하고요.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가를 이 KBS, MBC, EBS 아까 말씀하신 그 지상파, 그 YTN, 연합뉴스 TV 보도 전문 채널에만 적용이 되고 SBS와 지역 민영 방송은 이제 제외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기준이나 또 향후 보완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했다. 의무화했다. 이제 굉장히 그거는 진일보한 거고 지상파 방송 중에 이제 민영 방송사인 SBS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한 것은 사실은 공영 방송과 그다음에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에서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영 방송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키는 범주로 들어갔을 때 혹시 모를 법적인 그 논란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방통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제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원래는 조건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제 조건으로 이제 상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협약을 이제 무효화하면서 백지화하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민영 방송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부과해서 강제시켜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후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모아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번 일단은 방송 3법을 우선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쟁점이 되는 것들은 좀 뒤로 숙제로 남겨두고 예. 이제 비쟁점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제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먼저 하고 먼저 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재구속이 됐고 이제 뭐 오늘도 특검에서 오후 2시에 부른다고 하는데 참 의원님께서는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윤석열 구속과 또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2022년도 3월 9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예.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이제 방통위로 많이 하달이 되는데 예. 그때 저희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다른 기관에 대한 또 감사를 실시하는 등 되게 외풍을 많이 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임이 되고 예. 직원 2명이 구속되고 보석으로 물론 나오긴 지금은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방통위 직원들 한 대략 50명 가량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정말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방송 3법을 처리할 때도 사실은 방송사를 장악해서 여론을 왜곡해가지고 국정을 잘하면 되는데 그 못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이제 흑역사인데 그거를 종지부를 찍고 그걸 주도했던 윤석열 씨가 감옥에 갔다. 예. 역시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뤄냈다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 다시 방송이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자라는 소신으로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제 방송 3법을 가방위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예.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에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 그런 이제 독재의 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완전히 끊어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로 국민들이 행복하면 좋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놀고 먹고 힘들면 행복하면, 예.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편하고 공무원들이 죽도록 힘들면은 국민들은 그렇죠. 행복하다. 그렇죠. 그리고 30시간이 있었으면 예.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경과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다음에 선의로 했던 일이 나중에 보복의 수단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의로 하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되치기 당하지 않는 예.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당에서 뒷받침을 잘 해드리는 걸로 이번 대선의 의미를 예. 삼고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예, 느낌은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일을 와, 해서. 너무 많은 일을 예. 하루를 거의 뭐 한 달처럼 사용하고 계시니까 행복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안심하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예. 세상이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예. 저희는 안산을은 사실은 12월 3일 개엄 당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하이도를 다녀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생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좀 다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런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고 예.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포부를 이제 밝히고 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저께도 백낙청 교수 그다음 함세웅 신부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언론들과, 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 했던 장면이 어쩌면 저렇게 매일같이 음. 역사를 만드는지 되게 좀 뿌듯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 한 표가 이렇게 효능감이 예, 효능감이 있고 음.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엄마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예. 예, 만들어지는 것도 그 효능감의 네. 일환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엄마 시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때 계엄 못 막았으면은 뭐 지금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여당의 내란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국민의힘도 계엄을 막은 당이다. 뭐 어제는 뭐 조은희 비대위원이 뭐 피해자라는 말까지 했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반응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국민의힘이 막은 거라기보다 한동훈 세력 일부가 예. 동참한 건 맞죠. 18명. 예. 그러면은 저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을 본인하고 일치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안간힘을 살려고, 예, 살아남으려고. 근데 뭐 그 당에서도 평가를 못 받고 예. 쫓겨난 분이 계속 그런 입장을 내는 거는 뭐 이준숙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예, 예.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본인이 발탁해 준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그럼 자중하고 그렇죠. 예, 겸손하게 예. 예,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없죠. 국민의힘은 예. 피해자라고 얘기 그거 말도 안 되는 네, 발언이에요. 그런 예. 그런 거는 물론 피해를 봤죠. 윤석열을 예. 1호 당원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뭐 예. 윤핵관 뭐 찐윤, 뭐 언더찐윤 예, 요즘 뭐, 이러고 있죠. 예.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그럼 정리를 했어야죠 애초에.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당 예전에는 당명이라도 바꾸고 예. 뭐 머리라도 조아리고 했는데 그대로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 더군다나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피해자다 내지는 내란을 종식시켜 같이 계엄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맞는데 한동훈이 막은 노력을 한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아닌 그러니까 거죠.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고 못하죠. 있는 거고요. 예, 예.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